2년 전 해외 연수에서 음주와 흡연으로 징계를 받았던 국민의힘 박지원 도의원이 지난해 해외 연수에서도 음주 추태를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명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분양 전환을 앞둔 청주의 한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할인한다고 홍보했던 분양 전환 가격이 시세보다 비싸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동계체육대회가 개막했습니다. 대회 첫날 스키에서 3연속 금메달을 딴 충북은 종합 7위를 목표로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국민의힘 박지원 도의원이 지난해 10월 해외 연수에서 2년 전 논란처럼 또다시 음주 추태를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도의원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의원직에서 제명하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 5명은 지난해 10월 중앙아시아 3개국으로 5박 7일 일정에 국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카자흐스탄에 도착한 첫째 날 사진에는 의원 5명 중 4명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키르기스스탄 일정부터 갑자기 국민의힘 박지현 의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함께 출발했지만 박 의원은 카자흐스탄에 입국조차 못했던 겁니다. 출국 직전 박 의원은 여권을 분실했다며 충북도청 민원실에서 긴급 여권을 발급받았는데 이 긴급 여권으로는 카자흐스탄 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박 의원은 혼자 두 번째 방문 국가인 키르기스스탄으로 먼저 이동했고 그날 저녁 현지 호텔에서 음주 추태를 벌였다는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당시 박 의원은 카자흐스탄에 있는 도의회 일행에게 전화를 걸어 조직폭력배가 자신을 호텔에 감금했다며 도와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접 통화한 도의회 관계자는 당시 박 의원이 만취한 것 같았고 횡설수설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 의원이 묵고 있던 호텔로 연락해보니 박 의원이 술에 취해 소란을 벌여 강제로 방에 데려갔다는 설명을 들었다고도 전했습니다. 박지현 의원의 국외 연수 음주 추태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2년 전에도 유럽 연수를 떠나 비행기 내에서 술을 마신 채 소란을 피우고 호텔 금연 객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배상금을 물어냈다는 사실이 MBC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도의회 윤리특위가 사상 첫 제명 처분을 의결했는데 정작 본회의에서는 출석 정지 30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시민단체가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진상조사와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도의회가 제19 감싸기로 솜방망이 징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23년도에도 철저한 조사와 징계 또 의원으로서의 올바른 처신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했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책임에서 충청북도 의회 또한 자유롭지 않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성명을 내고 박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현 의원은 연수 기간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호텔에서 소란이 벌어진 일도 없다면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를 하는 자신을 향한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혀 안 먹었습니다. 아, 술 전혀 안 드신 거예요? 예, 소란도 없었고요. 지금 그쪽은 어떠냐, 재밌느냐, 나 혼자 지금 미치겠다, 이거 무슨 감금당한 것 같다, 뭐 그런 정도 농담으로 한 적은 있어요. 예. 충북도의회는 논란이 커지자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오송 참사 당시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에게 감봉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당초 신 부시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결정했지만 대통령 표창에 따른 감경으로 징계 수위를 조정했습니다. 한편 앞서 충청북도 부단체장이었던 이우종 전 행정부지사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선출직 공무원인 김영한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따로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국외 연수를 포기하는 지방의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증평군 의회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에 따른 군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국외 연수 예산 5,400만 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반납한 국외 연수 예산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복지 사업에 쓰일 계획입니다. 앞서 진천군 의회와 음성군 의회도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국외 연수를 포기했고 항공료 부풀리기가 적발된 단양군 의회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주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건설사의 분양 전환 통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할인 분양을 한다는 시행사 말만 믿고 계약했다며 5년이 지난 지금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인데요. 이런 사안과 관련해 분양 전환을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청주 동남지구. 회전교차로에서 근조 화환과 함께 피켓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양 전환을 규탄하는 플래카드도 붙었습니다. 이 아파트 건설 시행사는 5년 전부터 민간 임대로 입주한 1,507세대 주민들에게 최근 분양 전환을 통보했습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금액은 전용 84형의 경우 최초 계약 시기에 따라 4억 4천에서 4억 8천만 원, 10월 31일까지 전환할 경우 1,000만 원이 더 붙습니다. 입주민들은 계약 당시 홍보됐던 20% 할인은커녕 요즘 시세보다도 높은 가격이라고 주장합니다. 초창기 분양 아파트였고 그때 당시 분양가는 3억이었습니다. 5년 거주 시 시세보다 20% 할인된 금액으로 저렴하게 분양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그 말을 믿고 5년을 버티고 살았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이제 와서 얘기합니다. 추가 대출을 준비하기 어려운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통보돼 더욱 격앙돼 있습니다. 저희는 당초 한 가을쯤에 분양 예정가가 나올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분양가를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한 겁니다. 우리에게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런 시세 분양 전환이 가능한 건 민간임대 주택특별법상 민간임대 아파트의 경우 분양 전환 금액에 상한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국정감사까지 올랐지만 개정안은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임대 사업자들을 육성하는 정책과 맞물려서 이게 핀셋 규제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안이 좀 자꾸 딜레이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입법을 더 늦출 사안은 아니다. 좀 빨리 해야 된다. 현재로선 입주자와 사업자 사이의 협의 말곤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 3년 전 청주 오송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전국적인 이슈가 되자 전용 84형의 경우 최초 제시된 분양 금액이 4억 8천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전적으로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과도한 폭리를 취하려 해도 막을 길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청주의 임대 아파트는 3만 5천 세대 남짓. 당장 동남지구에 오는 9월에 분양 전환을 앞둔 또 다른 단지를 비롯해 2032년 이후부터 전환할 민간 임대 아파트는 특히 오송에만 5천 세대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인근 주민 반발로 대청호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철회했습니다. 옥천군은 최근 수자원공사에서 지역 여론 등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자원공사는 옥천군 군북면 대청호 수상에 축구장 13배 크기의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구상했지만 옥천군 의회가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의 경우 상하수도 요금도 이달부터 오르는 데다 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과 택시비 등도 인상이 예고돼 있어 시민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보도에 박선진 기자입니다. 수산물 판매대에서 연어 한 팩을 들고 한참을 살펴보지만 결국 그대로 내려놓고 돌아섭니다. 모든 회를 들고 고민하던 소비자도 육류 판매대 앞에 선 소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농축수산물 가격이 2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살 때 고민을 하게 돼요. 이거를 옛날에는 한 2, 3인분을 샀다. 그러면은 지금은 그냥 한 번 먹을 것만 산다든지. 대전과 세종의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2달 연속 2%대를 유지했고 지난해 8월부터 1%대를 유지했던 충남마저도 다시 2%를 넘었습니다. 인상이 특히 두드러진 것이 전기, 가스, 수도, 공공요금인데 대전과 세종이 각각 3.8%, 충남은 2.1% 올랐습니다.
대전시는 200억 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다음 달부터 전체 평균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9%, 11.5%씩 인상합니다. 세종시는 당장 이번 달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는데 특히 가정용 하수도 요금의 경우 27% 넘게 크게 인상했습니다. 공공요금 고공행진에 소상공인들의 시름도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한 카페. 1년 새 전기세는 80% 넘게 오른 데다 여름에 비해 물 사용량이 적은 겨울에도 수도세는 여름과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톤수는 많이 줄은 걸 봤는데도 금액 차이가 크지 않아가지고 수도세나 이런 공공요금들이 올라가면 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또 대전 지역 도시가스 요금과 택시 기본 요금도 상반기 중 인상폭을 확정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됩니다. 대전 경실련 등은 그러나 물가가 안정되지 않은 시기에 공공요금 줄 인상이 아쉽다며 원가 절감이나 인상 시기 조정 노력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강화 등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스키장이 없는 충북에서 동계체전 스키 종목 3년 연속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바로 청주고등학교 김세현 선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한편 제106회 동계체전이 어제 개막된 가운데 충북은 7위를 목표로 순조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눈보라를 일으키며 슬로프를 질주하는 스키어.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몸을 낮추고 기문 사이를 통과합니다. 결승선에 도착한 뒤 기록을 확인하고 가쁜 숨을 내쉽니다. 청주고 김세연이 47조 02의 기록으로 남고부 스키 슈퍼 대회전에서 3연패에 성공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 종목 금메달을 차지했던 김세연은 3년 연속 최고 자리에 올랐습니다. 몸 상태가 최상은 아니지만 대회전과 복합 등 대회 3관왕까지 노립니다. 오늘 컨디션 막 목에 담 걸리고 그래가지고 좀 좋진 않았는데 그래도 1등 해가지고 기분 좋고 내일이랑 내일 모레 있는 시합도 오늘처럼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컬링 남고부에 출전한 복명고는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전날 광주 최고를 손쉽게 이겼으나 준결승에서 지난해 세계대회 우승팀인 경북 의성고를 만나 2대 11로 졌습니다. 확실히 아직 많이 부족한 게 많았고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충북은 지난달 사전 경기로 열린 빙상에서 은메달 하나와 동메달 5개 등 이미 6개의 메달을 확보했습니다. 남은 기간 20여 개의 메달을 더 따서 종합 7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종목 회장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서 그나마 충북이 중상위권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동계 스포츠 선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대부분의 종목이 연습할 곳도 없는 충북의 동계 스포츠 현실에서 선수들의 노력이 강추위에도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경북 의성 낙동강 인근 들판에 천연기념물 제두루미 떼 수백 마리가 날아들어 겨울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보다 그 규모가 커지면서 의성이 새로운 철새 도래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서식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잿빛 연미복을 차려입은 듯 우아한 자태의 새 수십 마리가 텅 빈 논에 무리지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겨울 철새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03호인 제두름입니다. 추수를 끝내고 논바닥에 남아있는 나달을 쪼아 먹으며 고향 시베리아로 돌아갈 체력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때로 먹이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부모새와 아기새, 새 가족이 단란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머리 뒤쪽이 흰색인 성조와는 달리 유조는 옅은 갈색을 띱니다. 장수와 행운을 부르는 길조로 알려진 제두루미가 이 지역에 날아든 건 벌써 수해 전. 올해는 개체수가 늘었다고 말합니다. 11월 달에 일부 좀 날아와 있다가 1월 달에 좀 많아져 가지고 지금 한 500여 개체 이 주위에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행운이라고 생각하죠. 제두루미의 경우 하천 모래톱과 수변 지역에서 잠자거나 쉬는데 올해는 강추위로 주 서식지 곳곳이 얼면서 보다 많은 수가 경북까지 남하한 걸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제두루미의 최대 월동지는 철원으로 이번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 기습적인 한파 영향으로 주 월동지를 벗어나서 그 남하하는 그 소규모 월동 집단들이 관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른 낙동강 줄기가 흐르고 곳곳이 들판인 의성의 생태 환경이 제두루미 월동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뭐 철원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면적이 그리 넓지는 않은데 사람들의 활동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그 방해 요인에 민감한 제두루미 입장에서는 그 안정적인 잠자리와 취식지를 환경단체는 지속 가능한 철새 도래지를 만들기 위해선 서식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주민과 또는 시민단체 그리고 지자체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두루미와 그리고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내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인 강원도 철원, 경남 창녕의 경우 지자체와 토지 소유자, 주민이 힘을 합쳐 인간의 방해 활동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 경작 등 먹이 제공, 오염원 관리 등 다양한 서식지 보호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청주시 산남 생태공원에서 큰산개구리 알에 올해 들어 처음 관찰됐습니다. 이달 들어 추운 날이 지속되면서 첫 산란이 지난해보다 11일 정도 늦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달부터 산남 생태공원 등 양서류 생태공원에서 산란지에 물대기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양서류 생태공원은 청주시가 관리 운영하는 양서류 대체 서식지입니다. 초등생 아들 2명을 살해하고 자신도 숨지려고 한 40대 여성에게 경찰이 아동학대 살해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인과 함께 20억 원의 빚을 지게 되자 지난 16일 보은의 한 공터에서 초등학생 2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아동학대 특례법에 해당 죄목이 신설된 이후 충북에서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경찰은 함께 범행을 시도한 50대 여성도 퇴원하는 대로 공범으로 체포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충북에서도 오늘까지 후보자 등록이 실시됩니다. 충북에서는 48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뽑게 되며 내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거쳐 다음 달 5일 투표가 진행됩니다. 한편 금품 선거나 불공정 행위가 반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선관위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위탁 관리합니다. 학생 성장 플랫폼인 다채움에 수학과 수능 서비스가 추가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학교 현장에 요구가 많았던 체험 수학과 코딩, 수능, 모니터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다채움으로 제공하며 영어와 오피스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충북 학생 체인지 플랫폼과 나우늘봄 통합 지원 플랫폼도 연계해 다채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내 주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모선 의원은 전통주 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한 주세법 개정 등 정책 모색 토론회를 열고 전통주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술이 글로벌 무대에서 한 단계 도약할 기회라며 주류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업계와 정부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주세법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통령 별장 청남대가 누적 관람객 1,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청남대 관리사업소는 어제 1,500만 번째로 입장한 부부에게 꽃다발과 1년 입장권, 또 무늬면 특산품을 선물로 증정했습니다. 지난 2003년 4월 소유권이 충청북도로 이양된 청남대는 하루 2천여 명이 다녀가며 21년 10개월여 만에 누적 관람객 1,5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한일바이오벤처의 교류를 위한 컨퍼런스가 충청북도와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일본 현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인 쇼난 아이파크에서 세포바이오와 존슨앤존스 등 한일 바이오벤처와 제약 50여 개사가 만나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본 식약처의 의약품 규제를 설명하는 등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민관이 함께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는 사업에 올해 184억 원이 투입됩니다. 충청북도는 태양광 1,400곳과 태양열 19곳, 또 지열 220곳을 설치할 예정이며 지역 주민은 사업비의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해당 사업에 따라 지자체와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업 그리고 민간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동일 장소에 2가지 이상의 에너지원을 보급하게 됩니다. 청주시가 범죄 예방을 위해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심 홈세트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안심 홈세트는 현관 앞 실시간 무선 CCTV와 도어가드 보안장치, 휴대용 비상벨 등으로 구성됩니다. 한편 청주시는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주거침입 등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청주시 1인 가구 안전망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